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메르스 감염 예방 활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감염 예방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 부대 지휘관과 부서장이 교육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하루 한 번 이상 샤워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감염 예방 활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보건정책관은 3일 중동호흡기 증후군 예방 활동 교육 시행 지시 공문을 전군에 하달하고 지휘관과 부서장 책임아래 메르스 예방 교육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손을 자주 씻고 샤워를 하는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람이 붐비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문에는 이와 함께 메르스의 임상적 특성과 국가별 발생 현황과 분포 등을 첨부해 질병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4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는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가 된다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메르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의심 증상은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80여 명을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조치로 군 장병 가운데 메르스 발병 지역에서의 접촉이 의심되는 인원은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군 의무사령부를 방문해 메르스의 국내 유입 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정부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기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 발굴유해 3위의 합동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특히 고 강영만 하사는 동생인 고 강영한 2등 상사 바로 옆에 나란히 안장됐는데요. 65년 만에 형제가 만났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6.25 전사자 발굴유해 3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유해는 고 김주한 2등 중사, 고 강영만 하사, 고 홍제구 일병입니다. 고 김주한 2등 중사는 51년 2월 횡성 전투에서, 고 홍제구 일병은 50년 8월 기계 안강 전투에서 각각 전사했습니다. 특히 고 강영만 하사는 6.25 당시 전사한 동생 고 강영한 2등 상사 바로 옆에 안장됐습니다. 65년 만에 형제가 국립묘지에 나란히 묻히게 된 겁니다. 고 강영만 하사는 그동안 유해를 찾지 못해 위패로 모셔오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인제의 무명고지에서 군번과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와 함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인식표를 단서로 병적 기록을 추적한 결과 3명의 동명이인을 찾았고 군번과 소속 등을 대조하고 유가족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8사단 10연대 소속의 고 강영만 하사임을 최종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그리워하시고 형제분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더 그리웠습니다. 이제 좋은 자리에다 모셨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좀 편안하게 잠이 올 것 같습니다. 동생인 고 강영한 2등 상사는 웅진반도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 등에서 맹활약했으며 52년 10월 김화 저경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2개의 화랑 무공 훈장을 받았을 만큼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현충원에 6.25 전쟁에서 전사한 형제가 함께 안장된 것은 2011년 고 이천우 2등 중사와 이만우 하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이 최근 북한군의 연이은 도발 위협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연평도를 방문해 해병대와 해군 부대의 작전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먼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북한군의 포병 화력 증강과 진지 방호력 보강, 연평도 북방에 위치한 갈도에서의 군사 시설물 구축 등 최근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최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의 사소한 움직임도 예의주시해 다양한 유형의 기습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만약 적이 도발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가차없이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의장은 또
합참은 합동과 연합전력으로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까지 타격해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전투에 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날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과 함께 해군 전탐감시 부대에서 북한의 갈도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살펴보고 고속정 전진기지를 찾아 북한군 해상활동 동향도 보고받았습니다. 입대하는 날 군대를 다녀온 분이라면 누구나 기억하실 텐데요. 병무청이 2일 육군 28사단에서 입영하는 장정들을 격려하는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장정들은 문화제를 즐기며 가족, 연인, 친구들과 입대 전 마지막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현장을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연인을 위해, 그리고 친구를 위해 적어내려가는 편지. 오랜만에 적는 손편지가 어색하지만 입대 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는 생각에 한자 한자의 추억을 담습니다. 병무청이 주관하는 입영문화제가 지난 2일 육군 28사단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장정들이 근무할 부대로 바로 입대하게 되면서 입영문화제도 해당 부대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입영문화제는 군에 입대하는 장정들을 축하하고 그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 입영문화제를 민간군이 합동으로 추진을 해서 온 국민과 함께 입영하는 장정들을 더욱더 축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사랑의 어부바퀴를 걸은 장정의 목이 맵니다. 평소에 부모님한테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실내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댄스와 마술, 국악 등 신세대 장정들과 가족들이 좋아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이어서 무대로 올라온 부모님의 편지를 듣자 입대를 앞둔 278명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들에서 대한의 아들로 첫 발걸음을 떼야 하는 시간. 3군 의장대에 절도 있는 공연을 보자 박수를 치면서도 이곳이 군대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아직 어색한 거수경례지만 부모님께 난생 처음 경례를 올리고 군가를 부르며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올해 15번째 입영문화제를 진행한 병무청은 연간 43번의 문화제를 열어 입영을 축하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장병들에게 입영하는 날은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입영문화제가 새로운 출발을 앞둔 장병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육군 공병학교 초등군사반 교육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ROTC 출신 건설인 연합회와 ROTC 20기 공병 동기회 회원들이 육군 공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ROTC 출신 건설인 연합회와 ROTC 20기 공병 동기회 회원들은 지난 2일 육군 공병학교를 방문해 위문금 300만 원과 복지시설 개선금 200만 원,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교육 중인 후배 장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위문 행사는 공병 기념관 관람과 학교 소개 영상 시청, 공병 장비 소개와 체험, 초군반 교육생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선배들이 야외 훈련장을 직접 찾아가 후배들에게 군 생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대를 방문한 ROTC 건설인 연합회 김재환 회장은 초군반 장교들이 땀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후배 장교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8강모 사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실탄을 쏜 해병 1197기 훈련병들. 0점을 조절하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사격 요령을 익혔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기록 사격 점수는 훈련 성적에도 반영되는데요. 그래서인지 훈련병들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과연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훈련병들의 기록 사격 훈련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훈련병들의 기록 사격을 앞두고 소대장들이 분주합니다.
주관 감염자를 이용을 해서 조준을 했다. 맞습니까? 네. 주관 감염자를 통해서 감염소의 울 안에 감염소의 위급 상단을 지향을 해서 조준했다. 맞습니까? 네. 사로에 들어가기 전 사격 요령을 다시 한번 익힙니다. 20발의 실탄을 받고 사선에 오르는 훈련병들. 실탄 20발 이상무. 쾌청한 날씨가 훈련병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영점 사격을 통해 자신의 병기가 손에 익었지만 표적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게 보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한 발 한 발 신중히 사격합니다. 소대장이 가르쳐준 사격 요령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쓰지만 거리별로 올라오는 표적을 명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마다 표적들이 크기가 다르고 올라와서 내려가는 시간도 다르고 해가지고 그거 좀 생각하면서 쏘다 보면 이게 좀 힘듭니다. 처음으로 비지거리 사격을 했을 때 엄청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20발을 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긴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천천히 쏘다 보니까 긴장이 풀리고 결국 많이 맞추게 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올바른 자세로 가다듬고 표적에 더욱 집중합니다.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훈련병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예비 사격술과 영점 사격을 통해 실전 연습을 많이 했기에 자신감 있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사격을 마친 훈련병 몇몇이 뭔가를 기다리는지 초조한 모습인데요. 사격 조교를 지원한 이유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훈련병들을 안전하게 교육시키고 또 좋은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사격 조교로 군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자들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한 훈련병들. 자신의 꿈을 이루길 응원하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내린 사격장. 야간 사격을 위해 훈련병들이 모였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야간 사격. 사격 개시. 아침부터 시작된 훈련병들의 사격법. 밤이 깊어가도록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최근 북한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유엔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군은 훈련조차 중지하고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가뭄과 식량 부족, 그리고 북한군의 농촌 지원에 대해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에도 최악의 가뭄을 겪은 북한이 올해도 심각한 물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북한 기상청이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30년 동안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극심한 가뭄이 관측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에 최악의 가뭄 상태라고 했는데 그에 못지 않는 가뭄 상태를 지금 북한이 겪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에서는 모내기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 모내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시각에 밭에서 기른 영양단지 내에서 기른 모를 넌판에 옮겨가는 과정을 가르쳐서 북한에서는 모내기 전투라고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물이 없는 논판에 물을 대고 끌어다 넣고 이제 뭐를 옮기는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강냉이 용량단지라고 하는 용량 속에서 키운 강냉이 뭐를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물과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투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북한 당국자들의 이야기처럼 밥술을 드는 사람들은 모두 나가야 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농촌 쪽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심지어 대부분의 이 북한군이 훈련까지 중단하고 이 농촌 지원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북한군의 농촌 지원 어떤 의미입니까? 군대가 농촌에 지원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북한에서 원래 4월 25일까지 이제 훈련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그 1기 훈련을 그때까지 마치게 됐는데 현재 이런 농촌의 가뭄 상태를 미리 예고됐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군인들이 훈련을 4월 초에 4월 1일, 2일 날에 마치고 네. 농촌전에 동원됐습니다. 그때 제외했던 사람들이 평양고사포사령부라든가 평양방어사령부 그리고 특수전 부대 사람들이 그런 전투에서 제외됐었는데 최근에 워낙 가뭄이 심각하니까 그쪽에서 부대를 지키던 친구들도 싹 다 지금 원행 전투에 동원된 상황. 어떻게 보면 북한에 지금 모든 기지는 통통 비어 있지 않을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군인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농촌 지원에 투입된 북한군은 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강냉이 용량단지를 옮긴다든가 그리고 자려온 모를 옮긴다든가 이런 작업을 했는데 문자 그대로 물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고 물이 없기 때문에 모를 옮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이 그냥 쪽쪽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군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물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우물에서 파는 데는 한계가 있고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에서 이런 가뭄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굴포라고 하는데요. 작은 호수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끝없이 파고 들어가서 때로는 30m, 50m까지 팔 때가 있는데 그래야지 물줄기가 터져서 거기 물이 모아져서 그걸 이제 양수기로 끌어다가 논밭에 대는 건데 이런 작업은 오직 군인들만 할 수 있죠. 그냥 등짐으로 곡괭이로 생땅을 파들어 가는데 지금 북한의 모든 군인들이 뭐 100만의 군 나서서 이 굴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북한의 내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이 올해 가뭄으로 인해 또다시 최악의 기아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최악의 기아 사태를 지금 국제 식량 및 농업기구에서도 관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농사의 그 초반부에서 이렇게 지금 막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북한에서 지금껏 10여 년 동안 약 20만 톤의 식량을 생산했고요. 그거로 군인들과 경찰들을 비롯해서 체제 유지 세력들에게 배급을 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0만 톤도 될까 말까 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북한에서 기본 계급이라고 하는 그런 정권 수호자들에게도 배급을 못 주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그만큼 일반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민들은 식량난에 허덕이는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의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 또다시 주민들을 고난 속으로 내몰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가 떠돌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나 각종 괴담은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인데요.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손쉬운 예방법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